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중형 오피스텔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못지않은 넓은 공간에다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곳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자양동이 본격적인 재단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양 1사구역이 각각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가운데 마지막 남은 7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경기권 아파트 거래가 서울과 달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권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올해 안에 역세권 청년주택 85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고액 월세 등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큰 해외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은 2013년 이후 부실 사업으로 홀대받았지만 지난해 113 규제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움츠러든 뒤로 수조 원대에 달하는 굵직한 수주 낭보는 국내 건설업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아파트 전월세난이 계속되면서 이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정도의 이 중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원룸이나 또 이 소형 사무공간 용도로 주로 공급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못지않은 널찍한 공간 설계,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형의 공급 과잉 속에서 또 빛을 발하고 있는 중형 오피스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골든타임 저희는 오늘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성공투자 책임지고 계시는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아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본격적인 고민 상담 많은 시청자분들 기다려주고 계실 텐데요. 그 전에 잠시만 좀 오피스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소형 공급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공급 과잉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 사이로 이 중형 오피스텔이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이 대체 주거 형태로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오피스텔 하면 어떤 인식 차원에서 보면 원룸형 오피스텔 자체가 이제 오피스 사무실과 주거를 이제 겸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형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전세금 또 매매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조금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런 중형 오피스텔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희소 가치가 좀 높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 어떤 청약을 했을 때 분양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경쟁률이 높았던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성복역 근처에 오피스텔인데요. 자,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평균 경쟁률 하니까요. 일단 전용 면적 한 30제곱미터니까 한 9평, 그리고 69제곱미터니까 한 20평, 그리고 25평.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평균 경제일은 이렇지만 일단 좀 오히려 이렇게 중간적인 20평대 정도의 면적이 가장 높게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오히려 작은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25평형이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9평형인 가장 작은 것들이 청약 경쟁률이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중형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아파텔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지금 많이 들려지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요인으로 따진다면은 아파트 전월세난이 워낙 심각해지니까 3, 4인 가구에 대해 인기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아파텔이라는 부분, 그리고 방 3개 구조라면 3베이 구조, 그리고 투룸 이런 식으로 아파트급 평면 설계가 잘 돼 있고요. 아무래도 희소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그리고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 등 편리한 주거 인프라가 돼 있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텔의 인기는 앞으로도 꾸준한 이런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대한 부분이 20평, 25평에 대한 인기를 끌게 됐는데, 자, 서울 중에서도요, 서울 한복판 쪽에 간다면요, 아무래도 이런 대형 평형으로 자리 잡게 되면 고가에 조금 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중심부 쪽으로 간다면 한 투룸 구조짜리는 한 12평 정도, 그리고 쓰리룸 구조짜리는 한 18평 정도의 면적이 아마 가장 인기가 좋을 법한 부분이 되니까요. 서울 중심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처에 이런 중형 오피스텔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지역에 투룸은 12평, 쓰리룸은 18평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신다면은 그야말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전세 또 매매 금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좀 탈피를 해서 지금 투룸, 쓰리룸으로 좀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는 무조건 소형이다라는 이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좀 버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역 선택을 먼저 해보시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좀 괜찮을지, 이 평형에 투자 가치가 있을지 이런 부분 전문가의 좀 시각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또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봐야겠죠. 바로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네, 대방동에 혹시 지금 실거주하시기 위해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좀 살펴보신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네, 대방역 바로 앞에 신일 해피트리가 있고, 네, 그 옆에 한국 개나리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신일만 보다가, 옆에 보니까 시세가 개나리가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싸가지고, 어느 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저희 결정을 못 해가지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대방역 근처에 위치한 신일 아파트를 보시다가 개나리 아파트가 조금 더 넓고 가격은 좀 저렴해서 고민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대표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자, 지금 동작구 대방역 근처에 네.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그리고 한국 개나리 아파트 두 개를 보셨어요. 네, 예. 자, 일단 장점이 있다면 이제 대방역 지하철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네. 여의도 근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금액은 그렇게 또 비싸지 않잖아요. 네네. 아마 그래서 조금 선택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이것부터 출발을 해보죠. 지금 제가 빨갛게 쳐 있는 요 지역이 대방동입니다. 자, 동작구 대방동이 자리 잡고 있는 장점이 뭐냐를 잘 간파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위쪽은 영등포구 여의도예요. 예.
자, 여의도에 장점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금융 허브, 업무 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야말로 교육 그리고 교통이 여러 가지가 다 수반돼 있는 그런 부분이 여의도입니다. 즉 영등포구에는 있지만 거의 강남에 못지않은 그런 교육 수준을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대방역 아래쪽으로 여기는 이제 동작구 대방동이고요. 네. 이쪽은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시세 차이가 지금 대방동 쪽이 훨씬 좀 높게 나타나요. 똑같은 평형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 30평대 기준으로 하면 한 1억에서 1억 5천이 더 비싼 게 이제 대방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즉 대방동에 대한 역할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교육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거주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건 교통이라는, 즉 대방역 근처라는 장점을 살려서 갖고 가면은 꾸준히 지금은 집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집값이 더 상승할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이쪽에서 거주하시려는 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역 근처보다는 교육이 잘 돼 있는 이 대방동 전체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꾸준히 더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이런 부분이 더 나타나거든요. 물론 네네.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바라보고 계신 이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집값은 좀 더 비싸요. 근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대를 비슷한 금액에 이쪽에서 한 20평대를 한다면 어느 것이 더 나을 거냐라고 한다면 이쪽 교육이 잘 돼 있는 지역의 20평대가 지금 생각하신 개나리 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보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네. 생각하시는 건 두 군데 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지만 조금 눈을 돌려서 이쪽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즉 지금은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어떤 아파트가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경제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생필품 네. 위주의, 즉 내가 꼭 살아야는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 교통이냐 교육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집값이 더 안정되고 또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길 건너서요. 길 건너서 요쪽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같이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들여다보셨어요? 네, 그 경남 아너스빌 봤는데 네. 그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경남 아너스빌은 얼마 정도 하던가요? 그 30평대 6억 5천 나와 있어요. 30평대가 6억 5천, 20평대는요? 20평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일 해피트리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걸 보시는 건 30평대인가요? 그 신일 같은 경우에 24평. 24평. 개나리 33평형이 4억 2천 정도 하거든요. 개나리 33평이 4억 2천. 4억 2천, 신일 24평형이 4억 5천. 4억 5천. 네. 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경남 아너스 30평대가 네. 6억 5천이니까. 요거 20평대는 안 알아보셨죠? 네네네. 경남 아너스빌이든 아니면 대방 현대든 대방 이편아이든 요쪽에 있는 아파트에 20평대를 한다 보면은 네네. 만약 그 금액이 여기 30평대보다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훨씬 장점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또 네네. 지금 이 대방역이라는 곳을 보셨잖아요. 네네. 자, 여기 말고도 이제 신길역 쪽으로 갔을 때 신길역 근처에 경남이라든지 이렇게 크고 작은 좀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여기도 한번 보셨어요, 혹시라도? 바로 대방역 앞쪽에 신길동으로 돼 있는 네. 전철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대방동 아파트요? 전철 아파트. 아, 전철 아파트. 예. 거기가 이제 실제로 재개발 때문에 네, 이제 조합원 모집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매수를 해서 재개발 때 분양을 받던 이렇게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사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몰라서 네, 그렇죠. 그냥 일단 고민을 일단은 접고 현실적인 접어놓고, 아파트를 좀 생각을 네.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방역 아파트 요 두 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집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좀, 네네네. 괜찮을 것 같은데 순위로 따진다면 지역 중심은 여기이기 때문에 20평대라고 하더라도 이쪽을 1순위를 자꾸 움직이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아, 네네. 네, 두 번째는 신길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호선하고 지금 5호선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이쪽 예. 같은 경우도 학군이 이제 배치가 잘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군이 없잖아요. 학교를 지하철 네. 건너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를 항상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쪽에 5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본다면 아무래도 이쪽에 한 2순위 정도 생각이 되고요. 이쪽을 네네. 3순위로 잡고선 조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 너무 금액 차이가 난다 싶으면 이쪽을 꼭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이쪽 시세도 여기하고 큰 차이 안 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한번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죠? 네네네. 분명히 애들 지금 아이가 몇 살이죠?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네. 제 말씀대로 우선 아이 태어나서 또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지역에 대한 부분에 내가 선택을 잘했다 이런 느낌이 받으실 수 있는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네. 요즘 유념하셔서 잘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좀 평형을 좀 작은 평수를 살펴보시더라도 좀 교육 여건이 조금 더 좋은 학군 위주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물색을 좀 해보시고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라도 또 확실한 답변 이렇게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저는 이태원 쪽에 그 주공아파트 5층 그거 사도 괜찮을까 여쭤보려고요. 아, 네,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주도 건가요? 하면서 투자를 더 중심으로요. 거주도 하면서 그리고 투자 목적도 투자를 더 가지고. 중심으로요. 네. 예, 예. 자, 예. 이태원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를 현재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의 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예,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자, 이태원동으로 갈게요. 용산 참 좋죠. 지역적으로. 예. 자, 근데 지금 거주 겸 또 투자 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태원 주공 아파트가 예. 지금 이렇게 5층 그 저층 이제 주공 아파트고요. 예. 그야말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좀 이익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주 겸 투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좀 예. 시기상조다. 아. 그리고 분명히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죠. 예. 이게 지금 130세대죠? 물론 이제 옆에 남산 대림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뭐 단지 크기가 그냥 제법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예. 이 아파트는 5층으로 졌어요. 근데 이제 93년도 입주를 했단 말이죠. 예. 자, 93년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지어질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을 조금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엔 예를 들어서 70년대다 80년대다라고 한다면 저층으로 이렇게 짓고 또 고밀도로 이렇게 특화돼서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졌는데 예. 90년대 돼서는 그렇게 굳이 이렇게 저층 아니래도 중층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5층으로 졌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자, 그 이유가 이 남산이라는 조망권을 회송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 그 저층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자, 예.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손치더라도 물론 지금 대지 평수로 따진다면 30평대 기준으로는 25평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여기가 아닌
일반 다른 지역에서의 대지 평수라고 그러면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전세 금액은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날 거예요. 4억 정도라든지. 예.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됐어요. 매매 금액이. 예. 자, 이 부분이 다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재건축에 대한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데 예. 재건축이라 하면 일단은 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게 이제 93년부터 출발이 돼요. 즉, 그러니까 93년이라는 소리는 즉, 건축 연한이 30년이니까 2023년부터 출발 가능. 자, 이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6년 남았어요. 그죠? 예, 예. 야, 출발 시기가. 자,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이게 이제 사업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지 지분이 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사업 시행인가 건축 허가 이런 거를 받았을 때 과연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서울시에서 과연 얼마만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렇게 사업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아래쪽에 한남 뉴타운 있잖아요. 예, 예. 자, 거기만 해도 이 남산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층고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예.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남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남산 가까이 있는데 초고층으로 이걸 지게끔 허가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사업성도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예. 사업 진행하는 데까지 앞으로도 6년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끌고 가는 것도 최소한 5, 6년. 그러면 10년 동안은 그냥 주구장창 여기에 가야 돼요. 물론 바람이 불어서 잠깐 7억에서 8억, 8억에서 9억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이렇게 낮은 단점을 안고 투자자들이 마구 몰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생각을 해요. 예. 차라리 7억 정도 갖고 내가 매입을 하실 거라면요. 예. 용산에서도 좀 그래도 전세 비율도 높고 향후 전망이 좀 좋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예를 든다면 국제무지구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라든지 자, 왜냐하면 이쪽 지역 마포나 그 용산 일대 전체적으로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전세 금액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자, 그런 집들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투자에 대한 포션이 좀 많은 아파트보다는 더 유리하다. 그리고 내 삶의 질도 아무래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 있는데요. 네네네. 예, 은마 아파트 매도 시점이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싶어서요. 음마 아파트 갖고 계세요? 예, 예. 언제 사셨어요? 저기 2013년도에 하나 사고 2015년도에 하나 사고요. 그래요. 지금 금액이 조금 어떻게 2013년대 사신 거는 지금 금액이 좀 올랐죠? 예, 예. 15년대 사신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실 조금 오르고요. 예. 네, 조금 오른 정도고.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49층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노해서 지금 그거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35층 이하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람은 굉장히 급속도로 사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매 금액, 그 전세 금액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이 좀 제법 많은 편이니까요. 예. 차라리 적절한 시기에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전망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거든요. 예, 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음마 아파트가 물론 재건축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단지는 건 맞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대지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층고 제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나타날 가능성이 예. 높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해서 바람 불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다른 쪽으로 조금 바꿔주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 용산의 아파트 그리고 음마 아파트 매도 시기까지 좀 상담을 도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런 재건축 투자 이야기는 추후에 좀 안내되는 세미나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표님께서 해결해주고 계시거든요. 방송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예, 노원구 상계동 주공 14단지. 네, 주공 14단지.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쪽이 조금 괜찮은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네, 상계 주공 14단지 매수 계획 있으신데 실거주 네. 목적으로 매수 계획하시는 예. 거예요? 네, 실제로 실거주. 살면서 자, 앞으로의 네. 전망도 괜찮을지 바로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노원구 상계동의 14단지를 이제 네. 보고 계시잖아요. 네. 몇 평을 보고 계시죠? 지금 18평이요. 18평이요.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는 송파구 거여동인데 제가 지금 이제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거여동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시려고요? 네,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뭐 돈이 여유가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그쪽이 조금 집값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떤가 싶어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계주공 14단지인데 네. 자, 18평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거기 시세가 한 2억에서 2억 1천, 2천 이 정도? 자, 14단지는 18평이 그래요. 다른 단지는 좀 비싸고. 다른 단지 비싼 대신에 14단지가 조금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 네. 그죠? 18평이 한 2억 1천 정도 되고요. 혹시 전세는 얼마로 돼 있죠? 전세는 지금 여기는 좀 싸게 있어갖고 1억에 8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1억에 아마 전세 시세가 한 1억 4, 5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상계동이요? 예. 여기가. 예, 맞아요. 예, 이 네. 전세가 1억 4천에서 자, 5천입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2억 1천인데 사도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네. 지금 네. 가장 현실적인 거는 내가 이제 전세에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어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향후 전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건데 사도 네. 돼요. 네. 자, 사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상계동이나 뭐 중계동, 네. 또 하계동 이런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쪽에서 가장 그래도 화두가 오를 수 있는 게 있다면 노원역 근처에 창동 차량기지하고 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여기가 네. 이제 서울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7개 광역 거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거를 출발시킨 장본인이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런다면은 한 번쯤 여기가 소위 본인의 본인이 계획했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 중순 안에 여기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근처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다 가격이 좀 오를 건데 공교롭게 지금 노원역 근처하고 이 마들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가격이 이미 뛰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요것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뛴 상태예요. 네. 결론은 자, 어쨌든 내년 중반기 이전까지 요런 어떤 좋은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이 근처 아파트가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뛴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약간 오름세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뛴 아파트가 가격이 몇 천만 원 오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평형에 그냥 2억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되니까 여기는 실거주용으로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니래도 한 몇 년 향후 한 그렇죠. 뭐 제가 2년까지는 말씀드린 건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는. 왜냐하면 네. 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가려면
네. 여기보다도 지역 선정을 할 때 조금 네. 이쪽 지역에서도 교육 중심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중계동 네.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계동 쪽은 좀 이쪽 비싸더라고요. 지역에서 학군이 교육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솔직히는 중계동 쪽을 가야 되는데 좀 비싸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네. 현실에 맞춰서 좀 선택을 네. 한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 송파구 거여 쪽이라고 한다면 그 근처에서 2억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한 그 아파트들은 사실 네, 못 그래서 사죠. 이제 다세대 제가 빌라. 다세대 쪽으로 알아보다가 예. 다세대 부대는 그래도 아파트가 또 리스크가 없고 하니까 네. 그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거기 다세대도 가격이 많이 좀 올랐죠. 다세대 가격이 2억 2천, 3천. 이제 거여동 여기 강동 쪽은 그렇고요. 네. 석촌동 쪽은 훨씬 비싸고요. 한번 송파구.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 좀 송파 아까 9호선 변 있잖아요. 네네. 다세대라고 하더라도 네. 그쪽에서 조금 내가 요 정도 금액은 아니겠지만 신축에 가깝게 뭐 2억 네. 중반선에 내가 구입을 할 수 있다 한다면 네. 상계동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적인 송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제 그걸 둘 다를 다세대라고요?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주하기에는 당장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이 더 앞서는 법이거든요. 네, 또 9호선이 된다 그러면 강남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남에서의 이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조금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다세대는 또 다들 막 사면은 떨어진다고 막 그런 근데 얘기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쪽 지역의 다세대 제가 신축에 가까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고 또 지하철역 9호선 변 근처에 있는 곳들은요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에서 다세대가 사놓으면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할 정도로 땅 부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의 희소 가치가 의외로 높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신축에 대한 희소 가치, 즉 신축에 대한 수요층들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한번 꼭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선택하신 아파트도 괜찮게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지만 또 이 송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도 함께 비교해 보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고민하시다가 혼자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언제나 가능하고요. 자,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세미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바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자,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방문을 하시는 좀 어려움은 있으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오셔서 얻어내는 효과는 그야말로 뭐 그냥 몇 배 차이 정도가 아니라요. 뭐 100배, 1000배 그 이상 효과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세미나 주제가 이제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인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다 원하고는 있어요. 근데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시세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뭐 공실도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야 든든한 수익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어느 것이 가장 조금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이냐라는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장 동향도 살펴야 되고 또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둘러본 후에 그러고 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려면 좀 아무래도 넓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빨리 진행되는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꼭 예약 접수해 주셔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뿐만 아니라 또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최근 서울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양동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양동에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자양 4구역은 200가구가 넘는 이 주상복합단지로 재건축 중이라고 하지요. 현재 자양동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지거든요. 대표님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자, 이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한강변 자양동 10년 만에 재건축 활기입니다. 자, 10년 만에 재건축인데요. 사실 이제 한강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한강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조망부터 해서 거주 환경 또 공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데 한강을 그야말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마련을 한 것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유도정비구역을 전부 10구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가 지난 2011년 임기를 그만두고 이제 박원 서울시장이 당선이 돼서 이렇게 진행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한강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 좀 이렇게 좀 더디게 지금 진행돼 오다가 자양동 쪽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야 조금 이렇게 구역별로 좀 이렇게 진행에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우선 자양 4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 청구를 인가를 받아서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여기 뭐 264가구이긴 하지만 워낙 이쪽 지역의 새 아파트가 귀한 터라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양 1구역도 마찬가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그리고 뭐 7구역 그리고 한양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별로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탄생 계획이 있다는 건 그야말로 자양동에 대한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목마름을 좀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샘물과 같은 곳이 군데군데 이제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됐을 경우에 한강변 이라는 그 아파트로 이렇게 거듭날 경우에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시세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아파트 시세가 충분히 인기를 끌고 가격이 또 이제 한강이 조망이 되는 그런 가격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아파트 못지않게 좀 오래된 아파트도 인기를 끌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이런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다 싶어서 이런 다세대라든지 이런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 자양동이라는 입지 자체가 이 강남, 이 삼성동 쪽 청담동하고 굉장히 인접돼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의 어떤 이주 수요를 충분히 다 흡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요. 자양동이라는 지역을 조금 눈여겨서 어떤 투자처라고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좀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질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자양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남과도 근접해 있고요. 또 한강 프리미엄까지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자양동 지역이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다세대 주택까지도 좀 넓게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이 지역 눈여겨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가 언제나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동탄 1신도시에 네. 시범 다음마을 월드메리앙 그 반도 유보라 아파트 있거든요. 네. 그거랑 동탄 2신도시에 지금
호수공원 근처에 부영아파트 거기 분양권 사는 거라 어느 게 더 좋은지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실거주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주하면서 조금 투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주하면서 또 가격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 그런 아파트. 동탄 1신도시의 월드 메리앙 아파트, 그리고 동탄 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의 분양권. 두 곳 중에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해야 실제 살면서도 좋은 투자가 될지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동탄 1기 신도시냐, 2기 신도시냐. 자, 그 부분이고. 자, 우리 시청자님은 솔직히 마음에는 어디를 좀 생각하고 계셨어요? 현재 동탄 1에 살고 있어요. 아, 동탄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세요? 네, 근데 네. 현재로는 물론 여기가 지금 좋은데 예. 요즘 다들 동탄 2가 좋다고 하니까. 네. 네. 자, 일단 결론은 지금 아까 동탄 2기 신도시에 그 부영아파트 사랑으로 그 부영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그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이제 출발이 자, 동탄 1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는 2기 신도시죠. 네. 자, 그래서 2007년부터 꾸준히 이제 입주가 된 이런 곳입니다. 네. 자, 일단 그 동탄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울에서의 뭐 출퇴근 수요 또 이 근처 특히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출퇴근 수요에 대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살면서 주거하기 굉장히 좀 편해진 곳으로 이렇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동탄 2기 신도시라는 매머드급 신도시가 이제 또 만들어져서 여기에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만 해도 전체적으로 11만 5천 가구라는 거대한 신도시를 이렇게 거듭나면서 네. 그야말로 그 이쪽에서 4만 가구의 신도시에 거의 뭐 3배 육박하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네. 자, 이 신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따진다면은 사실은 좀 새 아파트입니다. 네. 만약에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한다면 새 아파트라가 아니라도 헌 아파트라도 교통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서울하고 접근성이 멀면 멀수록 새 아파트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특히나 이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쪽 KTX, 지금 이제 SRT 역사인데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접근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쪽 근처의 상권, 그리고 이쪽 근처의 업무시설, 그리고 이쪽 근처의 시범지구, 여기가 그야말로 전체 동탄을 통틀어서 가장 지금 시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부영 사랑으로라는 아파트가 여기 시범지구에서 약간 벗어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3블럭이잖아요. 지금 동탄 2기 신도시에 네. 그 부영 사랑으로가 23블럭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밑에 동탄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데. 동탄 호수공원이 남동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자, 지금 왜냐하면 부영 사랑으로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거긴 아니고 밑에. 아래쪽 네. 그러면 생각을 조금 달리 해서요. 네. 자,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쪽에 있는 그 부영 사랑으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가 입지가 요쪽이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구, 상업지구, 그리고 이쪽 근처에 있는 시범지구가 이쪽에서는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요쪽 근처에서 멀지 않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입주를 할 계획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호수 쪽은 저 아래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탄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 시범지구를 벗어나서 멀면 멀수록 그 시세가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나 아니면 동탄 1기 신도시나 매 한 가지의 경우가 될 것이고,
이왕 이쪽 지역에서 좀 특화된다. 아파트 시세가 꾸준히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지역에서의 골목대장 근처에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격 상승 여지가 제일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 그 시범지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 여기에도 사랑으로 아파트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 시세도 지금은 그다지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그쪽 동네가 되게 비싸서 한 6억 가까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시범지구고요. 네네네. 시범지구 좀 벗어난 곳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금액이 형성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동탄 2기 신도시 지금 동탄 1기 신도시도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4억 초반이잖아요.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그 정도 금액이거나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한 4억 초중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얘기한 시범지구 약간 벗어난 동네 요 정도 동네라면은 충분히 그런 시세로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이제 입주할 막 아파트들 이런 네. 거를 사시라 이거예요. 아, 저희 그러면 거기 있는 아파트 사는 거랑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동탄역 근처로 주상복합들이 아직 분양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는 거랑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판상형 아파트가 장점이 확실히 많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거는 네.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서 좋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물론 장기적으로 갔을 때 GTX까지 서울 접근성이 강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요. 살면서 느끼는 환경은 그야말로 판상형 아파트를 항상 1순위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 교육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교육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주상복합은 그야말로 상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애들 교육 하기에는 조금 떨어져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분당의 정자역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이 낫냐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판상형 아파트가 낫냐라고 하면 판상형 아파트가 더 인기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기다렸다 주상복합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이쪽을 좀 들여다보시고 올 중반기 이전에 이쪽을 좀 구입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한번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야말로 모래 안에서 진주를 탔듯이 막 뒤져야 돼요. 그러면 제 얘기들을 분명히 4억 중반 이하로 생각하시는 아파트를 분명히 찝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게 투자 가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동탄 이신도시 시범지구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 중에 이 좋은 투자처를 물색해보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목표가 잘 기억하시고 이 매물 나오시면 또 한 번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예.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아, 저는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남양주 그 양질이, 대립이 태어난 세상 34평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가 발전이 없고, 매도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네. 지금 어떻게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네. 궁금해가지고요. 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투자용으로 남양주시 양지리에 위치한 이 대림 이편한 네. 세상 34평형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생각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조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는 어떻게 네. 보고 있는지 바로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남양주 오나무 양지리에 있는 예. 아파트를 이제 갖고 계신데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 9년째 됐어요. 9년째 입주하실 때 사셨네요. 예, 입주했습니다. 자, 그때 시세하고 지금하고는 어때요? 지금도 오른 게 지금 한 3억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오른, 한 2천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는 오른다고 보는 것도 아니죠, 뭐. 일단은 지금까지 9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9년 전에 사신 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정도구나 해서 마음의 위안을 안고 가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거든요. 예. 자,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투자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말 투자에 매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님도 너무 잘 알아요. 예. 자, 보시죠. 제가 그 사무실이 강남인데요. 예. 이제 강남에서 때로는 이 오나무 파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남양주 그 골프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강변북로 타고 열심히 악착같이 이렇게 달려가면 1시간 딱 걸리거든요. 즉 이쪽에서 서울로 출퇴근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없다. 그리고 이쪽 시세에 대비해서 조금만 보태도 구리라든지 남양주 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 아파트가 꾸준히 가격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많겠죠. 예. 물론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이 지하철 4호선이 쭉 해서 별내를 통해서 진접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야, 지하철이 또 연장 개통되면은 교통호재가 좋아지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 이 4호선 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 시세가 전체적으로 비싸질 않아요. 그리고 4호선 주위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노원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사실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쪽에 아파트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계속해서 현재 모습에서 전세를 사실 분, 이분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큰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사시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즉 지금 말씀하신 게 30평대 기준으로 뭐 2억 후반이다, 3억이다라고 한다면요. 전세 시세는 높게 나타나요. 뭐 2억 4, 5천이나 이 정도 뭐 나타날 2억 건데. 2천 정도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분들이 굳이 집을 이거를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집값은 정체된 상태에서 전세 금액만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도 나중에 분명히 제가 얘기한 대로 전세 만기가 또 돌아오면 전세금 1,000만 원, 2,000만 원 또 올려받을 겁니다. 집값은 그대로인 채 계속 그걸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저 전세 만기가 언제예요? 지금 내년 3월 20일. 내년 3월이요? 예. 전세 만기 때마다 지금 전세금만 올려받으셨죠? 지금 월세로 있거든요. 월세로 있으면 더더욱 지금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사실 투자액이고 그걸 이제 월세로 전환했을 때 금리하고 환산해 보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익형도 아니고 차익형도 아닌 그런 아파트, 향후에 전망이 밝은 그런 아파트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서둘러 매도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말고 좀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 한 가지요. 네. 그걸 한 3억 정도 가량 이제 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많지요. 어디쯤 많아요. 서울에. 거기 3억 갖고면 큰 돈인데 차라리 분산해서 여러 개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그래서- 방법은 예. 나중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자세히 일러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좋은 길로. 여기 고속도로에 있는데 자꾸 오솔길로 자꾸 가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속도로 타시면 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따로 뵙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